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평소 잘 챙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공감도 얻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제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생각하려던 찰나 우연히 친부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친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기우는 바람에 할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신 거라 했어요. 친정 아빠는 이 악물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우연히 시작한 부동산 투자가 대박나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셨죠. 그 뒤로 친정 아빠는 뒤늦게나마 부모 도리를 하겠다며 그동안 못해준 만큼 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더랬죠. 20살이 되던 해 대학 등록금 걱정이 한창이었는데 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좋은 기회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제가 부를 얻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돈 가지고 유세 부린다거나 갑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소 살았던 것처럼 남들과 비슷하게 살았고 되려 많이 도와주며 살려고 했습니다. 친정 아빠도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며 살고 계셨고요. 지은아,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만나긴 뭘 만나요. 내 인생 살기에도 바쁜데 사람 만나서 시시덕거릴 시간 없어요. 왜? 뭐가 어때서? 이제 자리도 잡았겠다, 나이도 찾겠다. 어울리는 짝만 있으면 되는데. 에이,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아직은 일이 더 좋아요. 그래도 가정이 생긴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란다? 응? 설마 이 아빠가 늙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결혼 안 할 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죠. 아직 돈도 더 모으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데리고 와. 아빠가 보면 알아요. 언젠가 생기면 아빠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요. 감동인데? 근데 지금 결혼하면 딱 좋은 시기인데 돈이 문제면 얼마든지 아빠가 대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성취감을 느낀 적이 없어서 일을 좀 더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아빠는 이해한다. 나도 밑바닥에서부터 힘들게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건데 꼬박 20년 걸렸다.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귀한 딸은 돈 아까운 거 알고 착하게 커져서 정말 고맙다. 보육원 원장님이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 그래 보이더라. 아무튼 마음 다 잡히면 언제든지 이 아빠한테 이야기해주렴. 알겠어요. 오늘 조금 늦으니까 먼저 저녁 챙겨 드세요. 시간이 흘러 저는 벌써 5년차 직장인이 되었고 진급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오래간만에 여유로운데 같은 부서 직원이 소개팅을 제안하더라고요. 재벌은 아니지만 집안에 여유도 있고 같은 동호회 사람인데 프로필 사진을 보고는 소개해달라고 졸랐다는 거 있죠? 저는 딱히 연애에 관심은 없었지만 동료의 체면을 살려주기도 할 겸 커피 한잔하고 오려는 심산으로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절 소개해달라고 해서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상당히 진중하고 듬직하더라고요. 남편은 외제차 딜러였는데 실적도 좋고 자동차 보험 영업과 병행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말이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소개팅 자리도 마무리하게 되었죠. 몇 개월 연락하면서 지내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정도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언제 인사드리면 좋을까? 말 나온 거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일정 조율하면 어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 어때? 우리 집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 처가댁 가고.
알겠어. 선물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사실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뭔데? 심각한 거야? 보통 홀 시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기겁하는데 혹시 몰라서 일러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들 사랑이 좀 유별나서 좀 버거울 수도 있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느 정도길래 그래? 내가 감당 못할 정도야? 그걸 가는 못하겠어. 워낙 변덕도 심하고 아들 부심 쩔어서 내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솔직히 그동안 연애하던 여자들이랑 헤어진 것도 대부분 이유가 엄마 때문이야. 대충 뭔 뜻인지 알겠지? 이해는 해. 뭐 나한테 심하게 하시겠어? 혹여나 결혼해서도 며느리 괴롭히고 싸울까봐 그런 거 보기 싫어서라도 결혼 생각 없었는데 큰 마음 먹고 말하는 거야. 걱정 마. 당신 내 성격 몰라?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 그래도 상처받거나 그러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나도 예의주시할 거지만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혼자 어렵게 아들 키워오셨는데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준비 잘해보자.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단정한 옷차림과 시어머니의 선물을 사들고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과 남겨진 유산으로 먹고 살았는데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해두고 식당도 운영하면서 집안 형편도 나름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운영하는 식당이 나름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부족한 형편도 아닌데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고가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위아래로 쫙 스캔하고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정신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한참 대답해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 친가족을 되찾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버리더군요. 정색하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익숙했던 반응이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아니,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어? 그런 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보육원 출신이면 근본도 모른다는 얘긴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근본이 없다니. 갑자기 또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을 뭘 믿고 바르게 살았다고 증명할 건데? 너, 제정신이야? 아가씨, 지금 염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친부모를 못 찾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뭐?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막말로 뭐가 잘못됐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근본 없고 무개념인 사람인 건가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절대 아니지. 엄마가 너무했어. 왜 그래 정말. 넌 좀 조용히 해봐. 아니, 싹수가 없네? 제가 싹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친부모를 못 찾은 것도 아닌데 그놈의 근본이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결혼해서도 이따위면 시집살이는 각오해야 할 거예요.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런 식으로 월권하를 들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사람이 절 겪어봤으니 잘 알겠죠. 그리고 남편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지 어머니 눈치나 보려고 하는 결혼 아닙니다.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자리라지만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을 내세요? 아니, 이 아가씨가 정말? 너는 어디서 이딴 걸 데려와서는? 제발 둘 다 그만 좀 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 간 떨어질 뻔했다. 엄마, 이 사람 부족한 거 없어요. 오히려 차고 넘치는데 왜 사람을 비하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이고, 벌써 마누라 편든다 이거냐? 서방 없는 년은 억울해서 죽지 아주.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난관에 부딪히니 어이가 없네. 이래서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야 하는 거야. 내 성격 어머니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결혼 진행하고 싶으면 단단히 마음먹어. 난 결코 물러날 생각 없으니까. 알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 행동 실수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미안해. 어머니 죄송해요.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첫 만남은 어찌어찌 잘 넘어갔고 일주일 뒤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갔는데 분위기 좋게 마무리되었죠.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결혼하고 난 뒤 시어머니의 태도가 좋아지길 바랬습니다.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고 다짐을 받은 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답니다. 제일 큰 관문인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대충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했던지라 좋은 자리인 만큼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온몸의 명품을 휘감은 채 건방진 태도로 아빠에게 쏴붙이기 시작하더군요. 기분이 나빴고 평소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었지만 친정 아빠와 남편의 얼굴을 보며 꾹 참았어요. 친정 아빠는 제가 혹여나 싫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허허거리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새아가한테서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20살 때 만났다고요? 예, 사연이 길지만 그렇게 되었네요. 안사돈까지 돌아가신 상황에 아이를 찾았다고 한들 그 공백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신 것도 아니고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사돈, 말씀이 과하십니다. 배운 게 없다니요. 우리 지은이 그렇게 몰상식한 아이 아닙니다. 뭐 어찌 되었건 둘이 결혼하겠다는데 시켜야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합가해서 저희 집에서 살림 시작하죠. 가풍도 익혀야 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야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살이를 한답니까? 하다못해 종갓집들도 합가해서 안 사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신혼집 하나 마련해줄 생각입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돈 많은 집안인 줄 알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도움 주겠다는데 괜한 유세 부리시지 말고. 김포 사신다고 했죠? 예, 김포에 집 장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왜요? 김포 시골 아니에요? 거기 개발이나 됐냐고요. 결혼 자금이나 제대로 보태줄 수 있나 모르겠네. 뒤늦게 자식 찾아서 호강시켜주는 게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동안 못해준 게 많아서 결혼하면서 필요한 건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다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권서방 차도 계약했고요. 네? 갑자기 차라뇨? 이야기 나눠보니까 직장이 서울이라서 딱히 차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보이는 게 있지 일을 하는 사람이 차도 없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에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계약했습니다. 어머,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귀해한 우리 아들 아주 극진히 대접받는구나. 사돈, 우리 잘 지내봅시다. 예, 그러죠. 혼수나 예단은 필요한 거 애들 통해 전달 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면서 시댁에 받은 건 알아서 사입고 원하는 거 사라며 받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친정아빠는 대출 없이 제 명의로 신혼집도 사주셨고 부족함 없는 예단에 여윳돈까지. 저희가 살게 된 신혼집은 한강뷰 아파트라 시세로 30억 넘는 곳이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걸고 넘어지며 선 넘은 발언을 하시기 일쑤였죠. 전재산 털어서 집 사면 뭐하냐며 무모해도 한참 무모하다고 여전히 친정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친정 아빠가 아니었으면 집도 못 샀는데 남편은 매번 친정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아빠와 남편은 부자 사이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살림살이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릇도 브랜드 따져가며 골라야 한다고 집기류들이 다 촌스럽다고 하질 않나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드레스룸도 막 뒤지는데 연애 시절부터 선물로 받았던 크고 작은 명품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너, 친정도 별 볼 일 없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사치를 부리는 거니? 네? 사치라뇨. 어머니, 저 사치 같은 거 안 부리는데요? 닥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 우리 아들이 힘겹게 벌어오는 돈 호의호식하면서 아까운 줄 모르는 거지? 어머니, 뭘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친정 아빠나 동료들이 사준 것도 있고요. 대부분 생일 선물이긴 한데. 거짓말 하지 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네 주제에 감히 이런 명품을 어떻게 받니? 어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상견례 때도 그래. 너희 친정아버지가 입고 온 정장 그거 한 10만 원은 하니? 격식 있는 자리에 그런 싸구려 입고 오는 거 아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 이거야. 집이랑 차 사주면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니?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꼬이셨는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솔직히 저도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이가 생활비 주는 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금해서 모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남편이 모은 돈 없잖아요. 다 어머니 보태드렸다던데? 참나. 너 그런 식으로 할 말 없게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대들 거면 둘이 당장 이혼하거라. 아주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이제는 이혼 드리까지 치세요? 제가 겁먹을 줄 알고요. 이혼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한참이나 곱씹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매번 시어머니의 말에 네네 하며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람 스트레스 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100 중에 100은 전부 제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도대체 어머니 왜 그래?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당신한테 실수했어?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자기 없다고 신혼집에 맨날 오셔서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드레스룸까지 아주 싹싹 뒤지시더라? 엄마가 그랬다고? 어머니가 드레스룸에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몇 개 있는 거 보시더니 당신이 벌어오는 돈 펑펑 쓰는 거냐면서 고마운 줄 날라던데? 엄마가 또...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솔직히 한두 번이어야지. 결혼 전부터 서운한 거 많았는데 다 당신 보면서 겨우 참았던 거야. 어머니가 내 성질을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나 되게 참고 있거든? 알지. 미안해. 엄마가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당신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 감싸고 도는 거야? 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만 좀 해. 두 사람 언제까지 서로 부딪히기만 할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아니야. 다음 주에 귀국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언제까지 서로 험담이나 할 거야.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험담? 누가 누구를? 그게 무슨 소린데? 귀국하면 이야기해준다고. 나 한국 가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자 남편이 귀국 후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메시지로 온갖 욕을 한 걸 보았죠. 남편 휴대폰은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시모가 전화로도 제 흉을 본 것도 모자라 친정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셨더군요. 저는 일단 참고 있다가 직접 목격하면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위해 증거를 휴대폰으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얼마 뒤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미리 사주는 거라며 명품백 가방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 평소에는 명품 같은 거 잘 사지 않는 편이에요.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하길래 한 번 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처럼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오는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욕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 생일엔 명품 사준 건 어떻게 알았는지 쉴 새 없이 뒷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보는 내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톡방에 저를 초대해놨고 저는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들, 너 이번에 며느리 생일 선물로 가방이랑 지갑 사줬다며? 걔 그러다 버릇 나빠진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 사준 거 그 사람 생일 선물이잖아요.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죠. 종년처럼 부려야 할 얘를 상점 모시듯이 모시고 있으면 어떡하니? 봐주긴 뭘 봐줘? 싹수가 아주 노랗다 못해 더럽던데. 어머니, 문자 잘못하셨어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네요? 그이 어디 갔냐고요? 그이는 퇴근해서 식사 준비하겠죠? 뭐? 너 우리 아들 휴대폰 염탐하니? 메시지 이런 거 다 훔쳐보냐고? 이렇게 잡혀 사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 그이 휴대폰에 쉴 새 없이 진동 울려서 보니까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무슨 의도로 제 험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놓고 욕하시길래 답해드린 거예요. 자꾸 뒷말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한테 대놓고 말씀해보세요. 너 이러는 거 다 사생활 침해다?
어머님이 며느리 욕한 건요? 그이한테 제 욕 실컷 해놓으셔서는 이거 이혼 사유되는 거 아시죠? 거지 같은 며느리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너만 손해인 거 몰라? 아, 그러세요? 저는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당하게 가진 것도 없는 년이 나대는 건 좋아해가지고. 제가 겁먹을 줄 아세요? 이혼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반품시켜 드릴 테니까 아드님 설득이나 잘해주시고요. 와,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구나. 너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래? 제가 알아서 해요. 자기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이유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널린 게 여잔데 나도 너 같은 근본 없는 며느리 싫다. 자기야, 이거 봐봐.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더 늦기 전에 그만두려고. 당신은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척하지 마. 굳이 애쓰지 말라 이거야. 아니 왜 그래?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당신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럼 평생 이딴 갈굼 받으면서 살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입에서 싫은 소리 나오는 것도 그만하고 싶다. 욕 안 나오는 걸 다행으로 알아.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그리고 어머니 말끝마다 우리 집 개무시하는데 어머니 식당 있는 건물 그거 우리 아빠 거인 거 알아?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돈지랄이 뭔지 보여줘?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올 현금으로 장만한 집이고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할부 없는 거 알잖아. 넌 가늠이 안 되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보육원 출신 들먹이면서 친정까지 개무시하고 이게 말이 돼?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짓거리시는 거 진짜 대단한 짓이다. 응? 지은아, 제발 이러지 마. 다 필요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새 인생 살아야지. 안 그래도 아빠가 카페 자리 알아보고 계신데 다 취소하라고 해야겠다. 뭐? 그 성남 땅? 그거 당신 주려고 한 건데 이제 쓸모 없어졌잖아? 아무튼 조만간 이혼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해서 보내라. 나랑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당신이야. 그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친정아빠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행동으로 옮기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순순히 이혼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럴 순 없는 거라며 난리치셨지만 제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도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가하며 가게를 재계약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가게세도 절반이나 낮춰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진 시댁은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래? 누구세요? 이제 가족도 아닌데 어따 대고 새아가래요? 결혼 생활하면서 불러주시지도 않던 거 이혼하니까 불러주시네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럼 기분 풀어줄래? 이건 기분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어머니. 이혼했으니까 아줌마니? 아줌마,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뭘 믿고 제가 기분을 풀어요? 아줌마 말처럼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너무 딱딱하게 군다. 내가 아무리 못난 시어머니라도 너한테 최소한의 도리는 했잖니. 돌이요? 지금 돌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험담이나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근본 없다 무시하는 게 아줌마가 말하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미안하다. 그냥 무조건 내가 다 미안해.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말고 가게만이라도 다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니?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자리가 없다. 필요 없거든요? 아빠한테 직접 말도 못 하실 거면서. 그리고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요. 평생 아들 잘난 줄 알고 나대다가 아들 평생 독수 공방해요. 어머니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들 부심 좀 그만 부리시고요. 이만 차단합니다. 야! 뒤늦게 친정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눈물 바램으로 절 붙잡았지만 매몰차게 대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아빠와 함께 김포에 새집을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과일 가게 겸 카페를 오픈했고
매일 새로운 매출을 갱신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이혼한 뒤에도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연락을 시도하지만 가차없이 차단해버렸습니다. 언젠가 가게로 찾아와 제 눈앞에 뛴다면 소금을 잔뜩 뿌려버릴 생각이에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친구들은 간혹 저보고 참을 수 있지 않냐면서 섣부른 선택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 몇 번씩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막대 먹은 집안에 제 시간 허비해가며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면서까지 지내는 것보단 그깟 이혼 딱지 한 번 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보면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뻔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의 시어머니와 신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의 직원으로 잘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매일같이 트집질이던 두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해줬던 일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을 볼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사연을 통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보고 싶어요. 며느라, 신혼여행 끝났으면 이제 너도 정식으로 정가 집안의 식구가 된 거다. 앞으로 정가 집안 며느리로서 내가 말하는 것들 다 지키고 어디 가서든지 남보기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마침 너희들 신혼집이 근처니까 잘 됐다 싶구나. 집안일, 작게는 청소하는 것부터 요리까지 싹 다 나한테 배워야 하니까 앞으로는 종우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너도 매일 여기 들려라. 전철로 40분이면 뭐 그리 먼 거리도 아니잖니. 와서 집 1층부터 2층까지 싹 다 청소하고 요리랑 빨래랑 하는 법 엄마한테 배우세요, 언니. 매일매일 하다 보면 금방 늘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아가씨, 집이 얼마나 큰데 그걸 아가씨랑 둘이서 어떻게 다 청소하겠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설마 민지도 청소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가씨도 아직 결혼 안 한 입장이니까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설마 그럼 집 청소며 요리 빨래 모두 저 혼자 배우는 건가요? 민지는 곱게 자라놔서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할 필요도 없는 애다. 너야 대기업 들어간 종우 덕에 팔자 편하게 됐으니 양심이 있으면 정가 집안일 거들면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해야 하는 거고. 애초에 입장 다른 애 왜 끌어들이니? 응? 설마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니? 하기 싫다기보다는 매일매일 가서 배우기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어서요. 저 대학 시절 때 자취하면서 요리랑 청소 나름 많이 해봤고 그이도 저 손맛 좋다고 차려주는 밥 잘만 먹거든요. 그래도 가르쳐 주시겠다니 감사한 일이지만 어머님도 힘드실 테고. 나 생각하는 척 하면서 또 말 뱅뱅 돌리지 마라. 죽은 종우 애비 내조하면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배우다가 코피 쏟은 것만 장독대 3개는 넉넉히 채운다. 그렇게 힘들게 배우고 잘 내조한 덕분에 종우가 대기업 간 거야. 잔말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오빠도 고생 이만저만 아니겠네. 언니 기가 이렇게 세서. 그럼 가르쳐 주시는 거 일단 배워볼게요. 그이랑도 물론 상의해봐야겠지만 그럼 계속해야 할지 혼자 익힐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발 빼려고 미리부터 시동 걸지 마라.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선 벌써부터 시엠이 말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내가 종우 어떻게 믿고 너한테 맡기겠어? 엄마가 참아. 오빠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옛날부터 없었잖아.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이가 저랑 결혼을 잘못하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가 세니 뭐니 하는 것까지야 그러려니 해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이거 봐, 엄마. 농담하는데도 바로 죽자고 덤벼들잖아.
엄마도 안 잡아먹히려면 조심해야겠다. 언니, 농담이었어요. 농담. 제 유머 코드가 이런 식이니까 이해해줘요. 저보다 연장자시니까 어렵지 않겠죠? 종우한테는 괜히 집안일 배우니 뭐니 이르지 마라. 그랬다간 아주 머리채 죄다 뜯어 뽑힐 줄 알아. 알겠니? 살살 저를 긁는 신우이에 무리한 요구를 대놓고 하면서 기를 죽이려는 시어머니까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시집살이의 전초전에 황당하면서도 어디까지 하려나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윽박만 지르면 제가 겁이라도 먹고 고분고분 굴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청소며 요리며 집안일 모두 말도 안 되거나 의아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트집 안 잡히려 확실히 배워두자 싶어 녹음까지 했던 게 허탈해질 정도였죠. 오늘 집안일 수업 배워본 소감 어땠니? 세상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알겠지? 이 CM이 내공이 보통 아니란 것도 알았을 테고. 네, 어머님. 그런데 청소하시는 거 봤는데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서요. 화장실 청소하신다면서 락스 뿌리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60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다. 곰팡이 제거라든가 살균용으로 락스 쓰고 이런 거 좋긴 한데요. 다른 세제랑 섞어서 쓰고 락스 세척한다고 뿌릴 때도 뜨거운 물 붓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염소가스 생기고 유해 성분도 나오고 그래서 몸에 정말 해로워요. 너 지금 CM이 가르치려 드는 거니? 집안일 노하우 아낌없이 전해줬더니 돌아오는 게 말대꾸니 어이가 없구나. 어디 뭐 뉴스 기사니 생활 상식 쪼가리 보고 헛소리 하나 본데 원래 그런 거 믿어봤자 본인만 손해다. 당장 커피만 해도 먹는 게 좋다. 언젠 또 나쁘다. 말이 맨날 바뀌잖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안 바뀌는 말도 있어서요. 락스는 잘못 쓰면 눈점막이며 호흡기며 해로울 수 있어서 환기도 잘 해야 하고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려요. 아, 그런 마음인 줄은 내가 몰랐구나. 그래. 그럼 내가 오픈 마인드로 들어볼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중에 애 낳으면 소화 약하니까 음식 씹어서 먹이라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 충치 있으시던데 그렇게 하면 애 충치도 옮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 이게 좋다 해주니 미쳐 돌아선 진짜 CM이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이 편하게 말하라고 하셔서 얘기 드린 건데요. 이제 신혼 꾸리고 있는 애 헛소리를 내가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았니? 너 이거사 자취 좀 했고 깔짝 배운 깜냥으로 나 어떻게 잡아먹으려 들려는 거 훤히 보인다. 까불다가 욕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라. 그냥 귀머거리 됐다, 벙어리 됐다 생각하고 닥치고 시키는 거나 하라고. 어머님, 전 그냥 좋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해 푸세요. 어머님 잡아먹으려 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건강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 핑계대고 네가 씹으려대는 말들이 내 혈압만 솟구치게 하니까 그렇지 이거사. 됐으니까 너 앞으로 집에 오지 말거라. 집안일 배우게 해주는 호사 너 같은 년한테 필요 없다는 거 알겠으니까. 저기, 그럼 어머님, 집안일 배우는 조건으로 다달이 50만 원씩 용돈 겸 수업료 내라고 하신 건요? 그럼 그것도 안 드려도 될까요? 어이구 종우 아빠, 종우가 집안에 불려시를 들여놨네요. 이걸 어쩜 좋아요. 지켜보고 있으면 이 불려시년 좀 데려가세요. 네.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이 CM이를 쥐락펴락하려는 꼴 보고 참고만 있지 않으실 거죠? 어이구. 진정하세요, 어머님. 여보, 어머님이 많이 심란하신가 봐. 내가 집안일 배우다가 잘못된 부분들 짚어드렸을 뿐이거든. 근데 나보고 죽일련 살릴련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셔. 결혼 전에도 엄마 성격 충분히 봐서 너도 잘 알잖아.
동생이랑 아주 쌍쌍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라 상 좀 길게 해봤자 너만 골 아퍼. 그냥 신경 끄고 헛소리 한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오케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까지. 아가씨야 뭐 좀 사람 열받게 긁긴 하더만. 나 당신 위로하려고 괜히 하는 말 아냐? 결혼 준비하다가 우연히 들은 건데 너 길들이려고 아주 계획까지 짜고 있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 김치 100포기를 담그라느니 뭐니 하는 단계까지 갔을걸 나중엔? 그래도 당신 엄마랑 동생인데 내가 친해져 봐야지. 근데 앞으로가 막막하네. 당신한테 결혼하기 전에 사실 말을 했어야 하나 고민만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말할게. 엄마 사실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야. 민지 걔도 친동생 아니고. 뭐? 진짜? 당신 왜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 못했던 건 미안. 괜히 가정사 밝히고 남들한테 창피당할 일 만들지 말라 하도 잔소리를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네. 어지간하면 당신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이라면야 고맙긴 하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니까 내가 잘하긴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 이렇게 번듯한 회사 다니면서 출세한 것도 어머님 덕분이고. 너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했구나. 기가 찬다 기가 차. 나 차별하고 열받게 해서 성공해야겠다 이 악물게 한 게 기여했다면 기여한 거긴 하네. 민지는 오냐오냐 하면서 좋은 옷 입히고 만난 거 사주고 나는 그지 취급했던 게 그 사람이야. 말하면서 떠올리니까 열받는 게 한둘이 아니다. 정말이야? 나한테는 당신 무슨 애지중지 업어 키운 것처럼 말하길래 난 그런 줄만 알았지. 나 중학생일 때 아빠가 바람핀 사람이 지금 엄마야. 친엄마는 몸 안 좋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병 더 심해져서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나 아빠 장례식도 갈까 말까 고민했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너가 휘둘리고 스트레스 받는 건 진짜 싫으니까 친해진다거나 그런 거 신경 일절 쓰질 말어. 남편이 당했던 수모와 차별 얘기들을 쭉 듣는데 저까지 화가 나다 못해 황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차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남편의 성공을 본인 덕인 양 포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남편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친해지려 노력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던 중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즈음 다신 보지 않을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가 황당한 소리라며 연락해 오더군요. 예.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리가 피야 안 섞였다지만 가족 아니니? 지금 시누이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해하고 있고 약까지 먹고 있는데 어쩜 안부 한 번을 안 물어봐? 너가 그러고도 정가 집안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아가씨가 그런 줄은 몰랐네요. 제가 그럼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가 아니라 연락하겠습니다가 나와야지. 넌 어쩜 애가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니? 지금 당장 연락하고 힘든 일 뭐 있는지 꼬치꼬치 다 알아내서 나한테 보고해라. 걔가 보기엔 다 부져 보여도 맘 약한 애라 걱정이 되는구나.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또 괜히 내가 물어봤다고 하면 걔 성격에 창피하다, 쪽팔린다 난리일 거다. 모른 척 슬쩍 떠보면서 남자 문제 위로해주고. 알겠지? 종우 꼬신 방법 뭐 있냐고 물어보면 존심 안 상하게 전해주기도 하면서. 남편 꼬신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서로 마음이 잘 맞은 거라서요. 너가 불려시처럼 굴고 몸으로 꼬신 거 뻔히 다 알고 있다. 그거 굳이 책 잡는 거 아니니까 괜히 내숭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하란 뜻이다. 알겠니? 몸으로 꼬신 적 없는데요, 어머님. 이게 하라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순순히 할 것이지 심란한데 뭐 또 말대꾸야. 그렇다 치고 내가 시킨 일이나 잘하거라. 잘만 하면 내가 직접 담근 김치 너한테 다달이 보내줄 테니까. 내 손맛 담긴 비법 김치인데
간만이도 아니고 딱 70만 원씩만 받으마. 무슨 김치를 얼마나 보내주시려고 70만 원씩이나요? 용돈 겸 겸사겸사 70만 원이라는 거 아니니? 이건 뭐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 모른 척을 해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는 거야. 잔말 말고 민지 건부터 빨랑 처리해라. 그리고 나한테 꼭 보고하는 거 잊지 말고. 신우이를 걱정해서 쏟아내는 말 가운데에도 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훤히 보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욕이 나올 뻔한 것을 수십 번 삼켜야만 했습니다. 전 그래도 시킨 일이라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아가씨가 남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어머님 말로는 요즘 뭐 매일 술에 빠져 살고 우울해한다던데? 개술 퍼마시고 클럽 다니고 인생 막 사는 애야. 괜히 휘둘리고 오냐오냐 해주면 더 버릇만 나빠지니까 그냥 신경 꺼. 그런데 얘기 들은 건 그것뿐이야? 아니,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들었지. 당신한테 말하기 민망해서 그냥 속상했다고만 전할게. 장난치지 말고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말해봐. 나 진짜 당신이 엄마랑 동생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엄마랑 대화한 거 캡처해서 나한테 싹 다 보내봐. 뭐 또 그렇게까지. 일단 당신이 달라니까 보내주기는 할게. 와, 이 인간 진짜 미쳤네. 용돈 뻔뻔하게 달라는 것부터 당신한테 막말하는 것까지. 사람이 왜 나이 들수록 더 말종이 되어갈까? 어머님인데 그래도 막말이 심하시네 울남편. 오늘부터 의절했으니까 어머님이라고 하지도 마. 또 어머님이라고 하면 나 삐질 거임. 농담 아니라 반찬 투정 3일 동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대신 화내주는 남편을 보니 분노는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죠. 며느라, 나다 시엠이 종우가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걸었다. 이놈은 애미 은혜도 모르고 아예 연을 끊을 모양이구나. 제가 나중에 한번 잘 타일러 볼게요. 설마 너 우리 끈끈한 모자 관계 갈라놓으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간질이라뇨. 어쨌건 너라도 연락이 닿아서 다행이다. 안 그래도 민지가 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사고를 좀 크게 쳤다더구나.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서 좀 부탁을 할까 하는데 괜찮겠니?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당연히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대체 무슨 사고를 쳤대요, 아가씨는? 민지가 음주운전을 했다더구나. 음주운전이야 뭐 나중에 또 면허 따면 되죠. 그게 면허를 걔가 안 딴 상황이라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거라고요? 세상에. 아가씨 몸은 괜찮대요? 뭐 사고 나서 다친 사람은 없고요? 다친 사람이 있기는 한데 다행히도 본인 몸은 괜찮다더구나. 그리고 운 좋게도 목격자도 없고. 네? 운이 좋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님. 또 눈치 없는 척 굴기는 내가 속이 터져서 원. 너 시누이 말이다. 무면허의 음주운전인데 뺑소니까지 쳤다. 이 말이다. 내 단도직입으로 말하마. 내 딸 대신 자수해라. 뭐라고요? 대신 자수요? 이럴 때 쓰려고 너 결혼시켰나 싶구나. 그래, 종우의 비도 그거 바랄 거다. 생각해봐라. 앞날 창창한 민지보다는 집에서 뒹굴기만 하는 너가 옥살이 하는 게 낫지 않니? 어머님, 그럼 지금 저보고 전과자 되라는 말씀이세요? 너 임신해서 형량도 적당히 봐주지 않겠니? 얼른 술 마시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오거라. 아니, 마시지 말고 일단 술만 들고 오거라. 내가 정신이 없어.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사람 새끼? 지금 시애미한테 한 말이냐? 왜? 곧 태어날 애엄마 전과자로 만들려는 연한테 못할 말도 아닌데? 종우 씨가 연 끊으려는 이유가 있었네.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이 와중에 또 이간질이나 하고. 나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는 사람들 죄를
내가 왜 뒤집었어야 하는데. 정신 나간 여자야.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고 말지. 잠깐만 아가. 경찰에 신고라니 무서운 소리를 하는구나. 난 너 믿고 연락했는데 이럼 안 되잖니? 너가 그간 연락 안 했다고 많이 서운했던 모양인데 일단 좀 침착하거라. 댁 연락 안 오고 그간 아주 살만 났었어. 이거 남편 생각해서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 예, 난이 시엠이다. 종우 애미고 한 번만 도와주면 딱 한 번 옥살이만 해주면 내가 옥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때 자주자주 보자꾸나. 응?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잘난 댁딸이랑이나 자주 보세요. 아가, 너 그게 뭔 말이니? 아가, 전 신우이의 뺑소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무면허의 음주의 뺑소니, 피해자의 심각한 상해까지 겹쳤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집을 팔고 단칸 월세에서 지내는 신세가 됐고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저와 남편을 원망하는 두 모녀이니 도와줄 이유나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잠실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군포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규모를 조금 더 키워보고자 잠실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조금 무리했다 싶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별탈 없이 카페 운영하고 있고 벌써 2년 정도 되었네요. 군포와 잠실을 오가며 두 곳을 운영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 하는 거라 그만큼 보람찹니다. 각설하고 제가 이렇게 사업도 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2년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비 신랑과는 별다른 문제 없이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둘도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금전적인 문제와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거지근성으로 정신까지 무장한 예비 시모와 시누이를 참 교육해준 이야기예요. 비록 깊이 사랑했던 예비 신랑과 파혼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지만 파혼을 한 직후엔 1년 정도 해외에 나갔다 올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너 오늘 좀 한가한 날이지? 그럼 내가 원희 데리고 카페에 갈 테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나누자꾸나. 가게로 직접 오신다고요? 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날 셀 것 같아서.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가는 거니까 괜히 원호한테 연락하지 마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30분 정도 있다가 도착하니 알아서 적당히 손님 받고 가게 문 닫던가 해라. 네, 그럼 조금 이따 뵐게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직접 온 거야. 너는 시댁에 생활비 100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그래서 날 찾아오게 만들어? 어머니,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지금 각자 버는 거 각자 관리하는데 어머님 말씀처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100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선 상당 부분 드리는 거고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머,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너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호도 대기업 다니고 너도 카페 운영하면서 700 이상은 번다며? 그럼 그깟 100만 원이 뭐가 어렵다고. 하나하나 따지자면 정말 할 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이가 매달 어머님께 100만 원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달라는 금액이잖아요. 일도 하시고 저희 드리는 생활비 몇백 받으시면 솔직히 좀 과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넌 못 주겠다 이거냐? 원호 씨도 그동안 드린 거 많이 드린 거 아니냐고 생각하던데요. 아가씨 대학 등록금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챙겨드린 거라고 했고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거든요? 뭐라고요? 원호 씨는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당연히 아가씨 대학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해결하는 줄 알고 있던데요. 그럼 지금 아가씨 앞으로 빚 있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동질감과 왠지 모르게 이야기도 잘 통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마음이 잘 맞다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저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저를 굉장히 아껴주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만날 땐 제가 카페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힘들고 바쁜 시기였는데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더군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충 저희 집안 사정, 제 현재 상황 등을 말씀드리니 어느 정도 여유 있다 판단하셨는지 이미 결혼한 것처럼 저를 며느리 취급하시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한테 인정받은 거고 어차피 결혼도 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가씨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잘 안 구해져요. 솔직히 그런 거 못 사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빠 없어도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오빠에 돈 잘 버는 새 언니까지 있는데 내가 굳이 사서 고생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인생은 아가씨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당연시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 누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언니도 듣기로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 안 했다면서요. 언니는 나보다 쉽게 공부하는 과 나왔잖아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닌가? 나는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언니 말대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빗대어 보면 아가씨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변에 돈 들어올 때가 많으니 난 굳이 안 움직이겠다. 알아서 갖다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어머,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우리 원희가 만만해? 듣자 하니까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너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생활비나 금전적인 문제는 저 혼자 판단하고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관리하고 있는 만큼 원호 씨랑 상의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결정하고 따지는 건 너무 복잡해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날도 안 잡았잖아요. 너희 부모님한테 매달 300 가까이 되는 돈 준다며? 우리는 꼴랑 100만 원인데 식구들 차별한다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엿먹이려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려. 알겠어? 언니, 엄마 심기 안 건드리는 게 좋을걸요?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살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저는 신우이의 말을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우이를 감싸는 예비 시어머니도 얄밉더군요. 솔직히 대학생들, 집이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학비 대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용돈벌이라도 하겠다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해 보였어요. 저나 예비 신랑의 돈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뻔뻔하기도 하고 한심스러워 보이더군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세상 물정도 모른다며 생활비 100만 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야장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그런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시누이 대학 등록금에 보태야 한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더군요.
그러면서 벌써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둥 개소리까지 시전하셨는데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돈 300 절대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 카페 운영하는 건물이 부모님 거고 자식이 고생하는데 월세는 안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제가 억지로 드리는 거거든요. 카페 월세가 원래 250이었고 거기에 용돈을 조금 보태 300 가까이 되는 금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물 목이 좋아서 오가는 손님도 많고 배달 주문도 많아져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한참을 쏟아내고 볼 일이 있다며 가버리더군요. 작은 소란이 지나고 저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랑 원이 왔다 갔다며? 별일 없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안 그래도 이야기할까 고민했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생활비 이야기하시더라. 뭐? 생활비? 지난번에 100만 원 어쩌고 했던 거? 그걸 왜 자기한테 이야기해? 나도 모르지. 이미 며느리라 생각하시는지 당연하게 요구하시더라고. 나 솔직히 기분 굉장히 나빠. 이해해.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엄마가 왜 그러지? 아마 우리 인사드리러 갔을 때 대충 이야기했던 것들 때문에 발동 걸리신 것 같아. 우리 집 어느 정도 사는 거 아셨고 집도 나 청약받은 거 있고 혼수는 자기가 해온다 어쩐다 그랬었잖아. 그냥 인사드리러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꼭 그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되게 어이없더라고. 미안해. 정말 난처했겠다. 자기가 사과할 건 아니지. 그리고 어제는 문자로 엄청 보내셨더라고. 아파트 넓은데 원희 아가씨 직장 생활하면 집 멀어서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어머니랑 같이 들어와 살면 안 되냐고 그러던데? 뭐?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야? 아, 진짜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다는 거야.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언제 결혼한다. 날도 안 잡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이랑 원희 아가씨 혼자 설레발이잖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상의하고 대답한다니까. 원래 아들이 부모 봉양하는 거라면서 시부모 모시고 살 생각 안 했냐 그러시던데. 난 이건 좀 선 넘었다 생각해. 이런 식이면 결혼하기도 전에 기빨려. 나 그냥 다 안 하고 연애만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랑 원희한테 잘 이야기할게. 말씀 잘 해드려. 여자가 잘해야 남자 기가 산다고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옛날 마인드 절더라? 만약에 자기 잘못되면 다 내 탓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참에 입장 정리 확실히 하고 와. 나 안 그러면 결혼 진행 못해. 살면서 고부 갈등 없을 순 없어.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요구잖아. 알겠어. 내가 오늘 당장 가서 이야기할게. 열 좀 삭히고 있어. 내가 다녀와서 연락할게. 예비 신랑도 저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차라 신입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예비 시댁은 경기도 김포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다가 신도시로 재개발되면서 보상금도 받고 아파트도 한 채 분양받은 걸로 알아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시누이와 시모, 예비 신랑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30평대로 결코 작은 평수가 아니었어요. 저희 신혼집이 될 제 아파트는 40평 정도 되는데 예비 시댁과 방 하나 차이 나고 구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아무튼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하고 한바탕하고는 상견례 전까지 저에게 연락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말이 오가던 상견례도 안 한 마당에 별 의미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포기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연락이 좀 사그라들자 이번에는 예비 시누이가 되지도 않는 말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 좀 해봤어요? 아, 아가씨, 점심은 먹었어요? 생각해봤냐니. 어떤 거요? 아니, 우리 엄마랑 나랑 합가해서 사는 거 말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봤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혼자 결정할 일 아니고 원호 씨랑 상의해야 한다고. 근데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정해진 게 없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해봤자 무의미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지금 우리 오빠랑 결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와, 언니,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하고 안 맞는다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융통성을 좀 부려봐요. 그렇게 안이 꼽게 굴지 말고. 네? 아니, 몇 번을 말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이고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라고요.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빠는 싫다고 해도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쪽으로 말하면 오빠도 바로 오케이 할걸요? 솔직히 나 회사 관두고 싶은데 이직 준비하면서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김포에서 강남이 얼마나 먼데. 솔직히 언니네 집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 10분 거리인데 같이 살면 능률도 오르고 오빠랑 언니는 자기 차 타고 다니고 나는 경기도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에 버스까지 타고 오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말단 직원이라 가뜩이나 잔심부름도 많은데 이런 거 생각하면 같이 사는 게 맞죠. 가족끼리 나몰라라 할 거 아니면. 지금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말을 해줘야 하나. 생활비를 올리던지 같이 살던지 정하라는 거잖아요. 같은 말만 계속하는 것도 지치네요. 원호 씨랑 상의해서 이야기 전달할 테니까 상견례를 하든 뭘 하든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저는 결혼을 결심한 마당에 서로 얼굴 붉히기도 싫고 나름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 참 난감했습니다. 이 상황에 예비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화를 내면 제 부모님 욕먹이는 것 같아 꼭 참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누이와 얼른 대화를 마치기 위해 나중에 상의해서 연락한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한 가지 결심이 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참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요. 저는 이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알려주었고 예비 신랑은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요절을 내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제3자가 생각해도 과하다 싶은 이 상황을 그 두 사람은 마치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신랑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터라 별탈 없이 지나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듯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상견례 전부터 온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색하고 화를 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얘 세아가 바쁘니? 내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네, 지금 좀 한가해요. 무슨 일인데요?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가 상견례잖니? 그런데 상견례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구나. 이참에 백화점에서 옷 좀 사다오. 원희도 데려가서 이참에 옷 하나 해 입히자. 네? 갑자기요? 어머님 상견례 복장을 제가 왜? 원호 씨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얘는 원래 이런 건 며느리 될 사람이 알아서 딱딱 챙겨주고 해야 하는 거야. 같은 여자인데도 넌 그걸 모르니? 은근히 센스가 부족한 것 같다? 예비 시댁 식구들 상견례 복장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 그래서 뭘 사고 싶으신데요? 선물 사드린다 치고 사드릴게요. 저도 벌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과한 건 안 되고요. 어휴, 내가 그런 속물로 보이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번에 구찌에서 나온 신상 원피스 있다. 옷은 그걸로 하고 원희가 옷은 있으니 샤넬에서 가방 하나 더 사면 될 것 같네. 우리 둘 다 구두는 루이비통으로. 네? 어머님, 지금 거의 예단 수준인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만 해도 1,000만 원은 좋게 될 거예요. 뭐 어떠니? 예단한다 생각하고 그냥 쿨하게 해주면 그만이지. 어머니, 아무래도 좀 과한 것 같네요. 뭐가 과해? 그 정도면 무난한 거지. 일부러 중저가 제품으로만 고른 건데. 네가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보네. 제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요. 원호 씨한테 상황 설명하고 해드리든지 할게요. 그놈의 상의. 맨날 뭔 상의를 그렇게 한다니? 너 사업한다는 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잘난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뭐예요? 년?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말 꼬투리 잡는 것 좀 봐. 너 그러다 사람도 잡겠다?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말 실수하셨잖아요.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요구만 하세요? 어머니, 그럼 그거 사드릴 테니까 저 이번에 생로랑에서 나온 원피스 구두, 가방, 화장품 싹 다 맞춰주세요. 그 정도는 예단이랍시고 해주실 수 있으시죠? 내가 왜 해주니? 그런 건 원래 여자가 시집 오면서 저 좀 잘 봐주십사라는 뜻으로 사들고 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구나.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원. 아, 정말 화나게 하네. 입을 옷 없으면 그냥 상견례 취소하고 꺼져, 이 아줌마야.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나 이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없던 걸로 해. 도저히 못 참겠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꺼지라고? 너 이거 원호가 알면 바로 파혼이야. 잘 됐네. 지금까지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다 녹음했거든요. 이전에도 그렇고 이거 녹음 파일 다 보내버릴까 보다. 확. 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너 이러는 거 원호도 알아? 우리 귀한 아들이 이런 불려우한테 속고 있었다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저 그냥 이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이 옷을 사 입든 말든 본인 돈으로 해결하세요.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그날 손님도 없던 카페 문을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예비 신랑의 회사로 찾아가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고 제가 갖고 있던 몇몇의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통보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자신이 인연을 끊고서라도 살 테니 결혼을 물리자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어찌나 오열을 하던지 제가 다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고 다시 한번 예비 신랑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대망에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공격적인 어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되지도 않는 조건을 내세우며 듣는 사람까지 참 민망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예비 신랑은 얼굴 한번 제대로 못 펴고 그저 물만 마셔댈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한 저와 제 부모님은 예비 신랑이 무척이나 불쌍해 보이더군요. 결국 상견례는 결혼 날짜만 내년 봄으로 하자며 확실하게 못 받고 그 이외 자세한 내용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저희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자는데 왠지 모르게 피곤할 것 같았어요. 아들, 바깥사돈이 차 바꿔줬다면서? 이번 주말에 한번 타고 와봐. 드라이브 좀 하게. 그럴 일 없어요. 주말에 출근해야 해서 바빠요. 그리고 이 차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결혼 선물이랍시고 미리 주신 건데 너무 과분해요.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오빠 안 탈 거면 놔줘.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차잖아. 내 친구들 다 그거 산다고 난린데. 응? 나 주라, 제발. 닥쳐 최연희. 네 입에서 이 차를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래. 안 탈 거면 이왕 받은 거 그냥 동생한테 좀 양보해라. 가뜩이나 김포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느라 힘든데 양보한다고 탈라나.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생활비도 일전에 말씀드린 거 말고 50만 원만 드릴 겁니다. 정말 가족한테 매정한 거 아니야? 생판남인 새 언니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왜 우리는 찬밥 신세야? 말을 똑바로 해. 말이 되는 요구를 해야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네가 직접 벌어서 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자기야, 그만해. 차분히 이야기해도 되잖아. 얼씨구, 둘이 아주 생난리를 치는구나. 지금 아니면 정리 못할 것 같아서. 엄마나 원이 잘 들어. 나 결혼하면 명절에 다시는 안 와. 그냥 서로 안부 전화로 생사하기만 하자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그만해. 나는 괜찮아. 좋은 날 앞두고 왜 그렇게 말해?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겼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안 돌보겠다. 이거야? 엄마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원이 쟤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제발 그만 좀 해. 두 사람 보기 싫어서라도 결혼하면 신혼집에 안 살고 처가댁 들어갈 거야. 지금 가족 버리고 도망가겠다. 이거야? 자식이 부모 봉양 안 하면 법에 걸리는 거 몰라? 얼마 전에 부모 봉양 안 한 사람 생활비 대주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판결했는데 오빠도 그 꼴 나고 싶은 거야?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네요.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사안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 말 잘못된 거 뭐가 있어요? 아가씨 편하자고 우리랑 합가한다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순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너는 어디서 시누이 될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너야말로 가정교육 못 받은 티 내지 마라. 진짜 다들 해도 너무하네. 법에 걸린다고? 그래,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 그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투잡하면서 생활비 대준 거, 너 용돈 준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청구해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 따져볼까?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그 거지근성 뜯어 고쳐줄 테니까 각오해.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 해준 거 다 나열해서 몇백이든 몇천만 원이든 소송비로 다 날려도 싹 다 받아내 버릴 거니까 그러기 싫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 어머어머, 얘 말버릇 좀 봐. 너,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폭삭 망한다더니 아주 제대로 망하게 생겼네. 상견례 이후 눈치를 밥 말아먹은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예비 신랑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야기가 통할 리 없었습니다. 한참을 대화한 끝에 예비 신랑이 화를 참지 못했고 그 상황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뺨까지 맞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뺨 한 대 맞으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이구나 하는걸요. 솔직히 이렇게 과하게 바라지만 않았어도 그깟 빚 몇 푼 다 갚아주고 서로 잘 살아보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해도 너무 과했잖아요? 아무튼 그 사태 이후 저는 예비 신랑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물론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예비 신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적하고 많이 아프지만 그때 당시엔 몇 배로 더 힘들었어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 예비 신랑에게 장문의 메시지로 파혼 의사를 밝히고는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집에까지 찾아오며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까지 했지만 죄 없는 사람이 평생 죄책감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고 올 때 저도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파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내 받아들였는지 그동안 고마웠다는 짤막한 인사만 남기고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지만요. 그렇게 허무하게 파혼을 하고 나니 정말 공허하더군요. 몇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오며 좀 더 나은 미래도 함께 꿈꿔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 제 마음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카페를 친구에게 잠시 맡겨두고 머리도 식힐 겸 이탈리아로 1년 동안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커피 공부도 좀 더 하고 디저트 스쿨도 수료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죠. 그 뒤로 조금 더 발전하고자 잠실의 카페에 2호점을 오픈한 거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고요. 부모님한테는
예비 신랑이 연말이나 연초, 부모님 생신 때 안부 문자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신경이 조금 쓰이겠지만 저는 이대로 만족하며 지내려고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차게 살아갈 제 인생 응원해주세요.